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일단 로마 공화정까지 했었죠. 민을 보호하는 관리, 호민관을 만들고 평민들의 모임인 평민회, 그리고 12표법, 다 교과서로 볼게요. 이게 다 평민들을 위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14번에는 뭐라고 쓰냐면 전쟁을 써주세요.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지중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많은 세력가들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 보면은 얘밖에 안 쓰는데 잘못됐어요. 여기 노예입니다. 노예. 전쟁 중 세력가들이 많은 노예를 차지하고 대농장, 큰 땅을 경영을 해서 반대로 스스로 농사짓는 자영농은 몰락을 해버립니다. 자영농이 몰락한다는 것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라쿠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호민관이에요. 호민관. 이 사람들의 직책은 바로 호민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민을 위해서, 평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데 망해요.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힘이 있는 군인 정치가가 등장을 했다가 이 군인 정치가들을 다 누르고 등장한 게 그 유명한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시저 들어봤죠?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다가 결국에는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실제로는 황제가 등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제정이랍니다. 황제 정치에서 제정이라고 하는데, 로마는 끝까지 뭘 고집을 하죠? 그죠? 공화정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황제의 노릇을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은 황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제정의 시작, 황제의 정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은 원로원에서 15번 어떤 호칭을 받습니다. 아까 황제는 말 안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나 사실은 다름없지만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는 고기 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교과서로 보겠습니다. 이후에 로마는 200년간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했어요. 어떻게 망하냐? 군대의 반란, 잦은 황제가 교황이 교체되고, 교황 이거 틀렸다. 이거 고쳐주세요, 여러분. 잦은 황제. 잦은 황제가 교체가 되고 상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고 게르만족, 이제 곧 나옵니다. 이민족인 게르만족이 침략을 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죠. 중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부흥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4세기 초에 어떤 사람이 비잔티움이라는 새로운 도시로 옮길 도읍을 옮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6번 써보세요. 이 사람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하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합니다.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잘 살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하지만 결국에는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로마를 쪼개게 됩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로마를 쪼개게 돼요. 그런데 18번 보시면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서쪽 지역 먼저 망합니다. 5세기인 476년에 서쪽이 먼저 망해요. 그러면 동쪽은 어떻게 됐느냐? 동로마의 경우에는 계속 이어져서 15세기까지 1453년까지 계속해서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1000년이 거의 더 가죠?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로마 문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그리스의 경우에는 누구 중심이라 했죠? 인간 중심. 이게 포인트니까 꼭 알아놔야 돼요. 로마의 경우에는 실용. 실제로 쓸만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 걸 많이 따라해요. 근데 전체적인 미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준이 좀 떨어지지만 실제로 쓸만한 거, 실용적인 거에 있어서는 로마가 최고입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오리엔트 문화, 아까 동쪽이라 했죠? 그리스 문화까지 포함한 모든 문화를 종합해서 좋은 걸 다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토목, 법률 등 19번에 써볼까요? 그죠? 쓸만한 거, 실용적인 분야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다음 철학. 실천적인 철학에 관심이 많다. 아까 알겠죠? 스토아 철학이 발전을 하고 역사서도 유명한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갈리아 전쟁기, 갈리아 원정기라고 하는데 카이사르가 썼어요.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땅도 옛날에는 로마의 땅이었다는 거죠. 게르마니아 타키투스. 또 게르마니아의 경우에는 독일 방향이에요. 자, 콜로세움 너무나 유명하죠? 다 아시죠?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수도라는 거는 물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법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법률 중에 별표. 처음에는 로마 시민에게 적용이 되는 시민법,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만민법, 그리고 자연 그대로 자연법. 이 순서 방향 별표해 주세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시민, 만민, 자연법.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크게 집대성이 되는데, 이건 누구냐면 비잔티움 제국은 다른 게 아니고 동로마를 뜻합니다. 동로마 제국. 동로마는 서로마가 망한 이후에도 더 지속이 됐다 했죠. 그래서 이 동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예요. 유스티니아누스가 법전을 따로 재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땅이 넓어서 법이 너무 많고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이 뒤죽박죽한 땅을, 아니 법을 이제 잘 체계화해서 정리한 게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황제거든요. 그리고 땅도 많이 넓히고 굉장히 한 일이 많습니다. 자, 로마 문화까지. 그럼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218쪽 보세요. 그리스 로마의 발전입니다. 같이 한번 쭉 보세요. 일단은 여기 바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고 여기가 아까 공부했던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는 페르시아 땅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바다가 뭐예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래서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등장했던 문화를 처음에 무슨 문명이라고 해요? 여기 나오죠.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에게 문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섬이 있죠. 섬. 크레타를 중심으로 하는 크레타 문명. 그리고 여기 보면 미케네라는 지역이 있죠. 동그라미. 여기 미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미케네 문명.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에게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대요. 자,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보시면 맨 밑에 줄 보세요. 크레타는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미케네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망하냐면 도리아인한테 망했대요. 도리아인이 이 땅을 차지해서 결국에는 망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지도에 스파르타 보이시죠, 여러분? 스파르타가 사실은 땅이 좋다 보니까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만든 폴리스죠. 그들의 일파였던 게 바로 도리아입니다. 도리아인. 도리아인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게 이 동네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폴리스 공부했죠? 폴리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폴리스가 나온 이유는 뭐다? 생긴 것 때문이다. 산악지역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통일국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치만 우리는 한 나라야. 동족의식이 매우 강해.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 헬레네스. 헬렌의 후손.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올림피아 제전. 자, 아테네 정치하면은 무슨 정치? 그죠? 민주정치인데 특징은 직접이라는 거죠. 간접이 아니고 직접. 자, 아테네의 특징. 해상무역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민들이 돈을 벌게 되면서 돈이 많아지고 전쟁 났을 때 나름 역할을 잘 했어요.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서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 참정권입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이겼다 했죠? 어떤 폴리스를 중심으로? 그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자, 폴리스 구조 바로 여기 있네요. 제일 높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바로 폴리스 중심인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가장 높고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먼 일 나면은 피난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도시의 수호신을 모신 신전, 우리가 잘 아는 뭐? 그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쓰세요. 파르테논 신전, 그 문화할 때 또 나왔죠? 자,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아고라라는 지역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220쪽. 도편 추방제 나왔었죠? 이 도편,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써서 독재할 것 같다. 그러면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볼래요?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한 후 아테네에서는 가난한 시민도 참정권을 다 갖게 되는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했죠? 자, 여기서 별표. 성인 남자 시민이 가능해요. 정치하는 사람은 성인이고 남자고 시민일 경우에만. 그러면 누구는 안 되냐? 여자나 노예나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다 했죠? 자, 그리고 공직자, 정치의 그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뭐도 준다 했지? 돈, 수당을 줍니다. 추첨제, 임기제, 수당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다고 했죠. 아테네하고 다르게 뭘 중심으로? 그렇죠. 농업으로 돈을 벌었다. 특이하게 국왕이 몇 명? 2명. 그리고 자국의 시민보다 더 많은 피정복민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제도의 바탕을 두고 엄격하고 폐쇄적이다. 군사훈련 엄청 많이 받습니다. 자, 폴리스 쇠퇴 갈게요. 페르시아 전쟁 후에 아테네가 페르시아 침략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슨 동맹을 맺어요?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아테네가 겁을 주는 거죠. 다른 폴리스들한테. 페르시아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 싸울 거야? 나를 중심으로 모여서 배도 만들고 돈도 모아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테네가 자기 중심으로 만든 게 델로스 동맹입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편에 있는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무슨 동맹? 그죠?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결국에는 이 동맹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다. 그게 뭐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누가 이겼죠? 그죠? 스파르타가 이겼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그리스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때 이 그리스를 결국 꿀꺽한 게 마케도니아다. 자, 가도 되겠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이 사람 페리클레스, 민주정치의 꽃을 피운 그 시기에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별표 해주세요. 사람 이름 자체가 중요합니다. 페리클레스. 넘어갈게요. 자, 계속 나오죠. 그리스의 문화는 뭐 중심? 간단합니다. 인간 중심. 인간 중심. 합리적인 문화. 별표. 호메로스. 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도 있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스엔 처음에는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자연현상이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리스의 특징이죠. 사람, 인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를 탐구하는 소피스트가 등장합니다. 근데 소피스트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계속 바뀌어요, 말이. 그래서 진리가 상대적으로 계속 바뀐다고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그거에 반대하죠.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가 플라톤, 밑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보셔야 되고, 헤로도토스도 아주 중요합니다. 헤로도토스 보셔야 돼요.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생겼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알렉산드로스 나왔습니다. 그리스를 꿀꺽했던 건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동쪽 방향으로 멀리 떠나게 되죠. 원정을 떠나게 된다. 자, 이 사람은 먼저 이집트도 정리하고 페르시아, 기억하시죠? 페르시아, 어떤 페르시아였죠? 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꿀꺽하고 계속 가서 인도까지 찍고 간다고 했죠.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갔는데 더 이상은 가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밑에 있던 잘 나가는 힘센 장군들이 나눠 갔습니다. 그게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나서 이 국가들은 결국엔 나중에 다 로마의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시라 했죠. 알렉산드로스가 원정을 떠나기 시작한 시기부터 이집트가 로마의 정복을 당할 때까지 이 300년을 무슨 시기를 한다고? 그죠? 헬레니즘 시기를 한다. 별표 해주세요. 자, 이 지도 진짜 잘 나옵니다. 별표.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어 놓은 제국인데 보면 이렇게 표시들이 하나씩 있죠? 이 점점점, 점점점. 아, 이거는 그 전투 이름이에요. 유명한 전투. 보시면 이 점점점 되어 있는 이 곳들이 다 뭐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중요해요. 별표. 여기 보시면 이수스 전투, 뭐 가우가멜라 전투 이런 전투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도망가거나 뭐 지거나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중요하다 했죠? 알렉산드로스는 정복하는 곳마다 그리스 문화를 이제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동방 문화도 같이 짬뽕을 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당연히 묻어나요. 그리스 문화의 바탕을 두면서도 좁은 국가를 이제 벗어나요. 개방적인 세계 시민주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이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주 두 개의 학파 꼭 보셔야 된다 했죠? 하나는 스토아 학파,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쭉 보시고, 여러분 이 밀로의 비너스상 진짜 유명해요. 잘 이거 아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상이에요. 이것도 니케상이라 그러죠? 니케. 이것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 라오콘상도 진짜 중요해요. 라오콘상은 죽어가는 모습, 자세히 보시면 확대 좀 해볼까요? 죽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죽어가는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보시면 여기 역사탐구 별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원정 중에 그리스 문화를 보급했대요.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 뭐라고? 그죠? 알렉산드리아. 자기 부하하고 페르시아인의 결혼도 장려했습니다. 자,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을 뭐라 불렀죠? 그죠? 헬레네스. 그리고
쭉 보시면 헬레니즘 시대 예술은 그리스하고 조금 더 다른 점이 있어요. 화려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생생하다. 중요합니다. 별표해보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입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역시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성장했다가 로마의 가장 포인트는 공화정이라는 걸 알죠? 공화정. 공화정을 형성하는 세 개의 축, 세 개의 꼭지점은 바로 집정관, 그리고 원로원, 그리고 민회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하다. 초기에는 귀족들이 다 장악했는데 갈수록 평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등장했던 관직이 바로 호민관이다. 평민회, 그리고 12표법. 이게 중요해요. 별표 12표법. 12표법의 경우에는 법을 글로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편할 대로 막 법을 갖다 붙이고 막 해석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게 법을 딱 꽝꽝꽝 적어 놓는 거예요. 귀족들이 제멋대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중요합니다. 평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로마 공화정의 변질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카르타고와 싸웠대요. 카르타고는 어딨냐? 지도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 동네 여기가 카르타고거든요.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로마가 승리를 하면서 로마가 이 지중해를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전쟁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돈 있는 사람은 노예도 차지하고 대농장도 경영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해버렸다 했죠. 이때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가 자영농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후에 군인 정치가 등장해서 혼란스러운데 카이사르가 이걸 다 누르고 등장한다 했죠. 결국에는 암살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연설문도 꼭 보셔야 됩니다. 별표. 그라쿠스 형제는 왜 개혁한다 했죠? 누구를 키우려고? 그렇죠. 자영농. 자영농이라는 건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옥타비아누스. 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이후에 권력을 장악을 했죠. 사실상 공화정은 끝났는데 공화정이 끝났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은 안 해요. 황제란 말은 하지 않지만 칭호를 하나 받죠. 그게 바로 뭐다? 아우구스투스고 그 뜻은 바로 뭐다? 존엄한 자란 뜻입니다. 사실상 제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이때를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가 주도가 돼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결국에는 등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로 여기 비잔티움, 지도 보이시죠?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원래는 여기 로마였는데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렇죠? 이렇게 분열이 되죠. 경계를 삼아서 나눠요. 나누고 서쪽 지역은 먼저 망합니다. 언제? 476년에. 누구한테? 게르만족한테. 그럼 반대로 여기 동쪽 지역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15세기까지 1000년이 더 갑니다. 기억하시고 아우구스투스 별표해주세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중요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자, 넘어가 볼게요. 사실상의 로마 일대 황제라고 봅니다. 자, 실용적이다. 이거 중요하다 했죠?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 실용적으로 쓸만한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로마예요. 쭉 읽어보시고 법전 중요합니다. 별표. 로마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법입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로마 시민에게 적용됐던 시민법,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만민법, 이후에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 모든 현실의 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연법,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말했죠?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해요. 별표해주세요. 여기 다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크리스트교 공부를 안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다?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라고 가르쳤대요. 그리고 쭉 보시면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 곳곳에 퍼지게 되고 세계 종교로 발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제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냐?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트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싫어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그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라는 지역에서 이제 얘네들 그만 괴롭힙시다, 인정해 줍시다 하고 승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교로 한 거는 아니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27쪽. 자, 227쪽에 보시면 1번. 폴리스의 높은 곳에 신전과 성벽이 있는 걸 뭐라 했죠? 그죠? 아크로폴리스. 자, 2번. 알렉산드로스가 정복지마다 자기 이름을 땄어요. 뭐죠? 그죠? 알렉산드리아. 자, 로마 공화정에서는 두 명의 누구? 그죠? 집정관.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게 누구라 했죠? 원로원. 법입니다. 법 진짜 중요하다 했어요. 시민한테만 시민법.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만민법. 자, 페리클레스는 유명한 민주정치를 구가했던 왕이라고, 아니, 그 정치가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1번은 리을. 알렉산드로스 어디로 갑니까? 그죠? 헬레니즘, 문화. 아우구스투스, 제정, 황제의 정치.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공인. 뭘로 공인했다 했죠? 여기 보시면 위로 가볼까요? 그렇죠.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에서 소위 말하는 공인, 공적으로 인정, 승인, 승낙해줬다라고 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를 비난했죠?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했죠? 그라쿠스 형제는 호민관이었습니다.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했죠. 근데 안 됐어요. 로마는 실용적인 문화 중요하다 했습니다.